어느 날 평범했던 하루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었고 그 변화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었죠. 안녕하세요. 인생 라디오엔 인생교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실제로 있었던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라디오를 켜듯 편안하게 귀 기울여 주세요. 1970년대 후반 평범한 회사원인 강민호 씨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규칙적이고 단조로웠지만 그는 그런 평범함 속에서 안정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아내와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익숙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지하철 안에서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곤 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도 신뢰받는 직원이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민호 씨의 삶은 그 자체로 안정과 평온의 상징이었으며 그는 이 단조로움이 주는 평화로움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상 속에서도 민호 씨는 가끔씩 만약이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만약 내 삶에 큰 변화가 생긴다면. 그러나 그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민호 씨의 삶은 예기치 않게 뒤흔들리게 됩니다. 그날 아침, 민호 씨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집을 나섰습니다. 시계를 보며 서둘러 집을 나서던 그는 무심코 익숙한 길 대신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출근길에 급히 걸음을 재촉하던 그는 익숙하지 않은 골목길을 통해 지름길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 골목은 평소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한적한 곳이었고 민호 씨 역시 처음 가보는 길이었습니다. 골목은 좁고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포스터들이 찢겨져 있었고 길가에는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이런 풍경이 불편했지만 지각을 피하기 위해 빠른 걸음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 남자가 노인을 무참히 폭행하고 있었고 노인은 피를 흘리며 힘겹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호 씨의 심장은 멎을 듯했습니다. 민호 씨는 본능적으로 도움을 주려 했습니다. 그는 멈춰라고 외치며 달려갔지만 그 순간 범인은 민호 씨를 발견하고 도망쳤습니다. 민호 씨는 노인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노인은 의식을 잃기 직전 민호 씨의 손을 붙잡으며 간신히 속삭였습니다. 제발 도와줘. 민호 씨는 노인의 말을 듣고 119에 전화를 걸려 했지만 불행히도 그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둘러본 후 피투성이가 된 노인 옆에 서 있던 민호 씨를 보고 즉시 그를 범인으로 오해했습니다. 손 들고 움직이지 마 라는 외침과 함께 민호 씨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노인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민호 씨는 아무리 자신이 무죄임을 주장해도 경찰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경찰차 안에서 민호 씨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난 그냥 도와주려 했을 뿐인데 그는 자신이 금방 풀려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평범하고 단조로웠던 일상은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해라고 생각했던 민호 씨는 경찰서에서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무죄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지갑과 흉기가 민호 씨의 것이라는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민호 씨는 그런 물건을 본 적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결백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주장했지만 누구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속에서 민호 씨는 결국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구치소 생활은 민호 씨에게 큰 시련이었습니다. 차가운 감방 안에서 그는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진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고통은 자신의 결백을 믿어주는 이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민호 씨는 이 상황이 곧 해결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은 점점 더 가혹해졌습니다. 구치소의 하루하루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낯선 이들과 함께 지내야 했고 그들의 차가운 시선과 의심, 어린 눈빛은 민호 씨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매일 자신의 결백을 되뇌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가족과의 면회에서도
그는 자신이 억울하다고 호소했지만 가족들조차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하며 그의 말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매일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법률 서적을 읽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구치소에서 그는 법률 서적을 빌려 읽으며 자신의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접하는 법률 용어와 복잡한 절차들은 혼란스러웠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민호 씨는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과 교류하며 억울함을 겪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사연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이들과의 대화는 민호 씨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억울하군요. 나도 그래요. 이런 공감은 민호 씨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치소 생활은 단순히 정신적인 고통만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인 불편함과 열악한 환경은 그를 더욱 지치게 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고 형편없는 식사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고통은 그의 억울함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 속에 흘러갔지만 민호 씨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고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맡은 국선 변호사는 그의 억울함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고 사건을 대충 처리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민호 씨는 더 큰 좌절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가족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민호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함께 싸우기로 했습니다. 이 작은 희망의 불씨는 민호 씨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민호 씨의 억울한 사연은 우연히 그의 동료였던 김재훈 씨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평소 민호 씨의 성실함을 잘 알던 재훈 씨는 그의 억울함을 믿고 지역 신문사에 이 사연을 제보했습니다. 신문사 기자는 처음엔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민호 씨의 진심 어린 편지와 가족의 눈물 섞인 호소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한 작은 기사로 시작된 이야기는 빠르게 지역사회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제목은 억울한 남자의 외침,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였으며 이 기사는 민호 씨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 기사를 접한 사람들은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한 인권 변호사인 이지은 변호사는 민호 씨의 사건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직접 변호를 맡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억울한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었고 민호 씨의 사건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임을 직감했습니다. 이지은 변호사는 사건의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민호 씨를 만나 그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녀는 민호 씨의 눈빛에서 진실을 읽을 수 있었고 이 싸움이 단순한 사건을 넘어서 정의를 위한 싸움임을 깨달았습니다. 본격적인 재심, 청구가 이루어지면서 민호 씨의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고 거리에서는 강민호 씨의 무죄를 밝혀라 라는 피켓을 든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SNS를 통해 사건의 진상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민호 씨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재심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기존 수사 기록의 오류와 부실한 증거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지만 법의 벽은 높고 단단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민호 씨의 주장을 묵살하려 했습니다. 경찰은 민호 씨의 사건을 덮으려 했고 검찰은 기존 판결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해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민호 씨와 그의 변호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서류 작업과 증거 수집, 그리고 지역사회의 꾸준한 지지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호 씨의 가족도 다시 그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과 불신으로 멀어졌던 가족들은 민호 씨의 억울함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그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아내는 나는 남편을 믿는다 며 기자회견에서 눈물로 호소했고 이 장면은 TV와 신문을 통해 전국적으로 방송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민호 씨의 사건은 더욱 큰 관심을 받게 되었고 전국적인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재심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 근처에 설치된 오래된 감시 카메라의 녹화 영상이 복구된 것이었습니다. 이 영상에는 민호 씨가 노인을 도우려다 체포되는 장면이 명확하게 찍혀 있었고 실제 범인의 모습도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증거는 민호 씨의 결백을 명백히 입증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이 증거가 공개되자 방청석은 술렁였고 민호 씨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변호사 이지혜는 결백을 증명하는 추가 증거들을 제시하며 민호 씨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은 반박할 논리를 찾지 못했고 결국 재판부는 민호 씨의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진범이 체포되면서 민호 씨는 무죄 판결을 받고 긴 싸움 끝에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민호 씨는 눈물을 흘리며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 이 순간을 위해 견뎌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고 그는 이후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민호 씨는 진범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범죄로 체포된 것이었지만 민호 씨는 그의 얼굴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수갑을 찬 진범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변함없었고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교활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진범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재판장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저지른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특히 강민호 씨에게 그의 인생을 망쳐놓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어렸고 어리석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그의 눈물에 동정심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심지어 민호 씨조차도 순간 그의 진심을 믿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민호 씨는 진범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진범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어 민호 씨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민호 씨는 진범의 입가에 번지는 미세한 미소를 보았습니다. 그 비열한 웃음은 민호 씨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눈물 사이로 새어나오는 그 교활한 미소는 모든 것이 거짓임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민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었으며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진범은 마치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과 행동에는 어딘가 이중적인 면모가 엿보였습니다. 그는 증인석에 앉아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민호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진범의 교활함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민호 씨는 진범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자들에게 폭로했습니다. 저 사람은 결코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과는 모두 거짓입니다. 민호 씨의 이 말은 큰 파장을 일으켰고 언론은 진범의 진실된 모습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민호 씨는 진범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범은 이미 수차례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던 전력이 있었고 그동안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며 살아왔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매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척하면서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반복해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진범에 대한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민호 씨는 진범의 실체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또다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진범의 피해자들과 함께 법정에 서서 진범의 뻔뻔함과 악행을 증언하며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호 씨는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았고 그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민호 씨는 이번 경험을 통해 또 다른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삶은 우리가 정의를 찾았다 해도 완전한 마무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한다. 그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복수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정의를 위한 싸움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민호 씨는 더 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을 심어주었고 그의 이야기는 정의와 진실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민호 씨는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불확실성과
시련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40대 이후의 삶은 단순한 직장 생활 이상의 의미를 지녔고 그는 이제 가족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으며 그는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고 그 경험은 그의 인생 철학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억울한 경험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민호 씨는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가족의 지지와 친구들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의 곁을 지켜준 이들의 따뜻한 마음은 민호 씨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고 그것이 그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민호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어떤 나이에도 우리는 변화할 수 있고 세상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라고 말하며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있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억울함을 극복한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그의 강연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민호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역사회에서 인권 교육 강연을 열며 정의와 진실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특히 50대 이상 세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민호 씨의 강연을 듣고 자신들의 억울한 경험을 공유하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민호 씨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진정한 의미의 연대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의 강연은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민호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도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고 이는 민호 씨에게도 큰 보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70대에 접어든 민호 씨는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며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단순한 개인의 경험에 그치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그의 책은 수많은 독자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필독서로 자리 잡았습니다. 독자들은 그의 책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민호 씨는 자신의 여정을 통해 한 사람의 용기와 진실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작은 한 걸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으며 그의 삶은 그 믿음을 증명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때때로 부당한 상황에 처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희망과 정의를 찾을 수 있다는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민호 씨는 마지막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빛이 되어 다른 이들을 비추세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고 그의 이야기는 끝없는 영감을 주는 메시지로 남았습니다. 민호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억울한 사건이 아닌 모든 이들이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할 이유를 일깨워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그의 용기와 진실은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며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줍니다. 정의를 향한 그의 끝없는 여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빛을 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교훈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동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